총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비명계, 특히 친문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여야 공천 상황과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제가 영광입니다. 의원님 요즘 지역구 열심히 다니실 텐데요. 네네. 파란 옷에서 빨간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유권자들 태도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환영을 해주고요. 네. 지난번에 민주당 탈당할 때 작년에 12월 3일 날 했는데 그때 결별할 때는 많은 분들이 잘했다, 무소속이라도 나와서 해라, 이렇게 격려들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1월 10 며칠인가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많은 걱정을 좀 사실 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격려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민주당에선 네네 네. 말씀하시죠. 당을 바꾼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앞에서 대체로 많이들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 여부가 최대 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임 전 실장 공천 배제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납득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전현희 전 위원장이 임종석 전 실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든가, 그러면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걸 통해서 입증된 게 있다면, 믿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걸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략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현희가 꼭 필요하고 임종석은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이러다든지. 그럼 전혀 없이 그냥 계속 진을 빼다가 거기에 연고도 없는 전현희 전 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아마 전현희 전 위원장도 뜻밖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고민정 최고위원은 현역 하위 20%, 10% 평가, 여론조사 등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고위원직 사퇴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왜 사퇴했을까요? 아니 이제 본인은 견디기 어렵다든가 도저히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거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움 때문에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고, 또 특히 사퇴하기 전에 정성호 의원이 그럴 바에는 사퇴하라라고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근데 저는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최고위원이면 지도부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말하자면 현역 하위 20% 평가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여론조사에 잘못된 어떤 행태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걸 밝혀서 책임을 묻고 끝까지 당내에서 싸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나름 고민정 의원께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도부에서 말을 안 할 정도면 이미 망가진 겁니다. 더 얘기해봤자 말씀드린 대로 뜯어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 이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당을 나오게 된 것도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됐고 변질됐기 때문에 더 이상 뜯어 고칠 수도 없다라는 판단에서 했듯이, 최근에 그러한 행태들은 그런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된 필연적인 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최고위원직만 물러나면 그럼 본인은 해당 지역에서 그냥 선거운동하고 하겠다는 건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의원들, 특히 친문 의원들이 이 대표를 원색적으로 성토했습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혁신이란 게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라는 데 대해서 왜 자신의 가죽은 벗겨내지 않냐고 이제 반문을 했고요. 또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됐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그런 홍영표 의원도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그 지난 1년 전부터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당을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다 예상했던 겁니다. 그 얘기들은 본인들도 아마 그런 걱정들을 했고 당이 그러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아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1년 전부터 얘기하고 걱정했던 것들인데 마치 이제 의원총회 와서 마치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이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그룹의 공천에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제서 문제 생긴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거는 저는 냄비 속의 개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따뜻하게 오니까 뭐 따뜻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끓고 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사실은 뒤늦은 그런 외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뭐 그 알려진 대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돌격대로 해서 고민정 전 최고한테도 나가려면 나가라. 뭐 이런 식의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발언들이 소위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인 그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한참 전부터 그렇게 진두르려고 하고 있고 내쫓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행태들인데 마치 지금 새삼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네요. 좀 너무 늦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최근에 당 원로들도 공천 과정에 대해서 거듭 경고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화합을 강조했고요. 친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고문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길을 어떻게 보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원래 계획대로 된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처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대선 떨어지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개항을 가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오고 송영길 전 대표를 그 당시 의원을 밀어내고 그리고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데도 당내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강하게 피력되는데도 불구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계속 자신의 계획들 그러니까 이재명만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소위 친명 핵심들 그리고 소위 개딸들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그렇게 기획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이미 감지되고 예견한 건데 지금 뭐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뭐 고문 되시는 분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무슨 스님이나 신부님들이 말씀하듯이 목사님들 말씀하듯이 화합하라 그런 얘기는 현실 정치에서 해법도 아니고요 한가한 얘기입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 오늘 마치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뜬금 잡는 얘기들을 하는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단합이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입장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입장 밝힐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제가 또 그따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주당이 뒤늦게 그 많은 의원들이나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건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에서 뛰쳐나오기가 싫었던 겁니다. 포기하기가 싫었고 그러니까 기득권에 최대한 누리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연명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표와 또는 이재명 대표 쪽과 적절히 타협하면 할 수 있겠다. 공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풀잎처럼 누워버린 거 아닙니까? 바람도 안 부는데. 네. 그렇게 어쩌면 저는 다 모두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관광하고. 예. 지금 당을 이렇게 만든 민주당이 그게 종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그렇게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파에 대해서 아주 무참하게 내쫓고 아주 비열하게 그런 공천 과정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예견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친명뿐만 아니라 수수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또 자기만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작용한 같은 공범자들의 작용 때문에 민주당이 그 지경 된 겁니다. 탈당 사태를 넘어서 분당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것까지 갈까요? 이미 근데 그 내부에 그런 동력이 과연 있을까? 그런 정도의 용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또는 거기서 볼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진짜 한번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각오면 못할 바도 없는데 가장 아마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겠죠. 그걸 뛰쳐나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정의롭게 또 조리의 이치에 맞게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주변 세력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딸들과 어떻게 같이 있으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하고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경선을 이제 치러 보니까 중진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중진 현역들이 이겨서 살아남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나 혁신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변화나 혁신 또는 국민적 감동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걱정했던 건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윤심이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좌지우지 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 측근들이 대거 포진되고 다 내쫓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걱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일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뜻대로 이재명과 그 친명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심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큰 반발이나 부조리가 시끄러운 일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그 고참 중진들은 그 당의 지역구를 바꾸는 조치에도 선선하게 따라줬고 이런 것들이 단연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윤심을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작용하냐 안 하냐가 가장 초점이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을 볼 때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시스템 공천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쇄신이나 국민적 감독은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잘못하면 또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공천 과정은 국민의힘은 아주 시스템을 처음 시도해보는 만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작용되지 않게끔 끝까지 견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대전 유성을이죠. 민주당 네. 후보는 정치신인 황정화 박사입니다. 의원님은 이제 5선을 한 관록의 정치인이고 정치 신인과 맞붙게 됐는데 이번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어요. 유권자들 설득한 전략이 어떤 건가요? 우선 당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했다는 그리고 격려하신다는 말씀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까지 5선에 대전 유성구민들께서 저를 부족한데도 밀어주셔서 5선에 이르렀는데 그동안의 저의 성적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해왔던 결과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신다고 생각되고요. 또 제가 또 어떤 목표를 잡으면 그거를 반드시 또 해냈던 그런 것들을 유성구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제가 여권에 가서 작년 과학기술 R&D 삭감 파동과 같은 네. 잘못된 그러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여권 내에서
과학기술계와 정부 또 여당의 그 채널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가 제대로 살고 국민들 살아나고 국민들께서 편안한 정치를 맛볼 수 있도록 중진으로서 또 그 극한적 대결 정치를 완화하는 그런 중재자로서 역할도 잘 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R&D 관련 공약도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학기술 R&D 예산을 지난번처럼 어떤 위정자나 행정 관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아예 미국처럼 세출 예산의 5% 정도를 그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딱 못 받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어떤 과학기술계의 전문적인 또는 자율성을 갖고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에게 항의 의사 표명하던 졸업생이 이제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었잖아요. 네. 그때 의원님도 거기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장면만 보면 아주 좀 불쌍스러운 모습이죠. 그런 것들은 연출을 되지 않아야 될 장면인데 네. 그때 대통령 아주 그 졸업식장에 학사, 석사, 박사 그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꽉 차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층 강당까지 그 가족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축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이제 과학기술 R&D 예산을 앞으로는 좀 확대하고 이런 취지의 그 축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졸업생 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크게 이렇게 좀 심하게는 보기에 따라서는 난동 비슷한 그런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뭐 그 졸업식장이 갑자기 순간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뭐 영상에 나온 대로 그 경호원들이 아마 끌고 나간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냥 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네. 그러면 대통령이나 또 경호실에서 욕먹을 일은 없는데 이제 그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축사하니까 사실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없고 해서 아마 그런 지나친 그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여지를 만들어놨는데 그냥 뒀으면 어떻을까 불쌍스러운 모습을 그냥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한 30초 남았거든요. 네네. 개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 한 줄만 좀 말씀. 글쎄 뭐 남의당이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제3세력이 좀 이렇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당이 지향하는 네. 바나 또는 그와 같은 뜻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할 국민의힘. 것인가가 정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네, 이상민 감사합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